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1일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뉴욕 3대 지수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최악의 한 주를 보였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 전장 대비 0.69%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18% 급락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나스닥 지수는 약 이제 3.5%가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 주간 2%, S&P 500 지수는 주간 2.8%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5주 연속, 그리고 S&P와 나스닥 지수 역시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모든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기술주가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서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날 벨라루스 대통령을 모스크바에서 만났는데요. 양측의 협상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에서 특정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우리 쪽 교섭자들이 푸틴에게 전달을 했다고 푸틴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전략적인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약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장 초반에 이제 지수가 상승세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 후 점차 낙폭을 키워가며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CNBC 기사입니다. 약간의 심리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슈가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이날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LPL 파이낸셜인데요. 주식시장은 이번 주에도 역시 부진한 한 레드위크,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 주를 기록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런 협상이 아직까지는 조금 확실치 않고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 심리가 안 좋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협상 진전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잠재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 과거에 푸틴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이 상당 부분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또 이제 공수표로 돌아간 적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unsure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푸틴의 이 발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또 다른 경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글로벌 무역을 할 때 WTO 법상 가장 국가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MFN과 내셔널 트리트먼트라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MFN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최혜국 대우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미국과 일본의 제품이 동일하게 들어올 때 두 나라에게 동일한 최혜국 대우, 가장 favorable, 가장 우호적인 조건을 동일하게 제공을 해야 한다는 이제 차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요. 내셔널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제품과 타국의 제품이 어떤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다른 나라의 수입품을 똑같이 최혜국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이제 경제학적 원칙인데요.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더 이상 러시아에게 MFN 지위를 최혜국 지위를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상품들에게 비우호적인 요건을 가하겠다는 뜻인데요.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유럽연합과 G7 국가도 최혜국 대우를 폐지하는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원과 하원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과 함께 러시아와의 PNTR이라는 영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를 중단을 하는 법안도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영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가 중단이 되면 러시아산 제품이 이제 북한이나 쿠바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이제 러시아에서 주로 수출하는 캐비아라든지 보드카 같은 제품도 수출이 중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서방의 제재가 추가로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오후 들어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위축된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투자은행 중 하나죠. 골드만삭스는 오늘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지금 35%까지 치솟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사실 무서워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아이비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낙관을 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가 거의 IB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기존 전망치였던 2%에서 1.75%로 하향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시장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굉장히 부진한 어떤 경제 전망을 제시한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바닥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월가 IB 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주가의 추가 하락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한 어떤 단기 저점을 우리가 봤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가 고점으로부터 12% 하락을 한 상태고요. 이것은 대부분의 이런 두려움이, 전쟁 두려움이 프라이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는 largely pricing in the geopolitical shock. 지정학적인 어떤 충격을 대부분 이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월 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태가 발발한 이후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9% 떨어지면서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어떤 지정학적 갈등 시기를 살펴보면 통상 주가는 7%에서 8%가량 하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거보다 지금 낙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석인데요. 네, 밸류에이션이 이제 네,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또 이제 주가가 통상 과거에 1월과 2월에 부진한 흐름을 겪었을 때는 보통 3월에는 반등의 신호가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월이 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좀 상승 반전이 되는 계기가 된 적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000년, 2003년, 2009년, 2020년 모두 좀 위기가 있었던 해죠. 금융위기 직후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발생했을 때 이후에 이때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1, 2월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해에 3월에 증시는 상승 반전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바닥론에도 불구하고 아직 월가에서는 주식의 바닥이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이제 팽팽하게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바닥을 치기 위해서는 정말 극도의 공포 심리라든지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주가가 더 이상은 하락할 수 없을 정도라 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포기 단계까지 가는 굉장한 극심한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심리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헤지펀드들의 현금에 대한 익스포저 그리고 뮤추얼 펀드의 현금에 대한 익스포저 등을 고려를 하고 네, 또 어떤 이제 시장의 강세론, 약세론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아직까지 매수존에 우리는 다다르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한 시장 강세 약세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수준이 아직까지 극심한 약세장에 근접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주가가 바닥을 쳤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거의 요 밑에까지 내려왔었어야겠죠. 하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이제 뭐 북한 관련해서도 미국이 지금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상황이죠. 지정학적 긴장이 결국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봐야지 정말 이제 바닥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4월물 WTI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WTI 가격은 한 주간으로는 5.5%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WTI 가격이 26% 폭등을 했었죠. 그 이후에 유가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또 유가의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축이었던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 사이에 핵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네, 이것은 원유에 대한 공급 차질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유가의 잠재적인 상방 요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월가 주요 IB들의 애널리스트 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도이치뱅크가 많은 주식들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 의견을 냈는데요. 아마존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아마존의 주가가 40% 이상 현재 수준에서 오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외에도 우버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제 알파벳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소셜 서비스 업체인 스냅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매우 급락을 했던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 애플에 대해서 동일 비중이라는 기존의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JP모간이 쉐브론에 이제 한 단계 투자 의견을 낮춰서 비중 축소를 권고를 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8%러는 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소폭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도큐사인 전자서명업체 도큐사인 업체죠. 이제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향후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향후 전망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베어드는 이제 도큐사인의 투자 전망을 기존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 수준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GM에 대해서는 동일 비중이라는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코에는 이제 헬스 기구 업체죠. 펠로톤에 대해서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이제 나스닥 지수가 아무래도 큰 폭 부진했기 때문에 대부분 빅테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제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제 도이치뱅크가 투자 의견 상향하긴 했지만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페이스북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자국 내에서 인스타그램 활용을 금지를 했고 또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 이제 사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메타 플랫폼스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 네,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 같은 경우도 오늘 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리비안의 주가는 지금 지난해 마지막 영업일 종가가 $100를 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60% 이상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인데요. 네,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59.7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62.8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소비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전쟁 우려 등으로 인해서 둔화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보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매도를 미루는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했을 때 자본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은 46%로 거의 이제 동전 돌리기와 비슷한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을 한다면 손실을 볼 확률이 6%에 불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모든 지정학적 우려라든지 인플레 우려 또 연준의 긴축 우려 여러 이슈가 겹쳐서 정말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언처럼 어떤 투자의 시계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